안녕하십니까. 무주에서 작은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지 태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직업군을 선택을 하는데 그 직업군이 사주팔자에 나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바닷가를 간다든가 산에를 가게 되면은 굴러다니는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돌은 둥근 돌도 있고 어떤 돌은 네모난 돌도 있고 어떤 돌은 세모난 돌도 있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담벼락을 쌓는다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돌들이 이 네모가 들어갈 곳은 네모가 들어가야 되고 세모가 들어가야 될 곳은 세모가 들어가야 되고 뭐 둥근 돌이 들어가야 될 이런 둥근 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맞물리고 엇물려서 이 단단한 탑을 쌓는다든가 이 담벼락을 쌓게 되는데요.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주팔자도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주팔자에 직업군이 나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사주팔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내용 중에 사주팔자는 전생부터 이생까지의 본인의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틀려진다. 또는 전생에 살았던 나의 업과에 따라서 죽을 때 어떤 점수를 받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점수에 맞는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봐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만한 이야기고요. 오늘 처음 방송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해놓은 이 내용 중에 이 사주팔자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뭐 미래가 궁금하고 본인들의 뭐 직업군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궁금할 때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을 찾아가지요. 그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사주팔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말씀드리는 사주팔자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서 이 철학관이나 무속인들한테 가서 내 사주팔자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경자년 2020년 뭐 3월 5일생이다. 그리고 시간은 12시에 태어났다. 낮 12시. 그럼 5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사주를 적게 되면은 2020년은 경자입니다. 경자년 3월 경진 5일생이다. 신축. 그리고 이제 12시에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주 4개의 기둥 그리고 팔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이제 사주 팔자를 적게 되는데요. 근데 요거는 하늘의 기운 천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지 땅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 3월 5일 오시생이다 한다라면은 요렇게 이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거는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천간이라 하면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 그리고 지지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어 놓고 따지게 되는데 요거는 요거만 놓고 따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겉은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 생생히 인간의
영혼의 성숙도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생부터 이생까지 적게는 몇 생, 길게는 수십 생을 살아온 게 인간의 삶인데요. 전생에 내가 예를 들어서 판검사를 했다. 그렇다면 이생에서도 나는 법조계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생에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생에서는 또 그거에 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생생이 조금씩 이 발전이 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거를 글자화 시켜놓고 이걸 따져보는 게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천간에도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그렇게 1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갑은 양이라 했을 때 을은 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교차가 되면서 양과 양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게 12개가 되는데 요거는 양과 음을 또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땅의 기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호랑이 띠는 뭐 성격이 포악하다라든가, 아니면 토끼는 뭐 사람이 좀 나약하고 뒤끝이 좀 약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동물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직업군이 지금 이거를 보고 직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글자만 놓고 따진다라고 하면 직업을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요 글자에 나와 있는 것만 따져도 어느 정도 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자만 놓고 본다라면 그 사람은 지는 바쁜 동물입니다.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외교업이라든가 그거와 같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경진이 포함이 되면은 이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뭐 돈이 안 된다든가 또는 어떤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경진이라는 거는 또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메말랐기 때문에 바쁘게는 움직이되 돈은 안 되고 내가 얻는 실리득은 별로 없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신축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죠. 요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소라는 거는 평생 콧두레가 뚫린 채 이 말목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일로 인해서 본인의 역량을 다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묶여있는 형상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축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본인이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본인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주팔자에 직업군이 들어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직업 가지수가 25,000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어떤 사람은 판검사를 하면서 앉아서 망치 두드리면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바깥에서 날 뜨거운 데서 현장 일을 하면서 고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그 사주팔자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들의 전생부터 이생까지 본인들의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직업군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저희 산사에 올라오셔서 대담 중에 자기들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본인 신랑들의 미래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기 자식은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팔자를 적어 놓고
그 아이들의 전생을 보고 이 아이는 이 생에선 이걸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근데 대개의 부모들은 다 실망을 하시고 오히려 기분을 나빠하십니다. 왜? 자기 자식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고 또 남못지 않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본인들의 바람은 이 판검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사, 변호사 뭐 요런 거, 그리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뭐 고위공무원 요런 거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이겠죠. 누가 내 자식이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원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아이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되는 사주다. 또 전생에도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이 생에도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하시더란 얘기예요. 실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하고 대담을 나누신 분인데요. 그분이 20여 년 전에 모 철학관에 가서 그 자제분의 사주를 놓고 그 자제분의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철학관에서는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니까 이 공부를 시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갑니다. 이 세월로 따지면 거의 근 20년 돼가는 거예요. 그 철학관의 그분의 말씀을 듣고 20여 년 정도 가까이를 지금 그 한 곳에 올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아이는 지금 해나가는 공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걸로 해서는 절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를 만나고 한 3,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은 지금도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원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의 욕심이죠. 왜 부모의 욕심이냐? 지금까지 근 20여 년 가까이를 그 공부를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보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금전 지원이라 이런 걸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포기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우리 아이는 이 공부를 해서 이거를 한다라고 그동안에 누누이 다른 인척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를 포기한다라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들의 미래가 중요합니까? 그 아들을 제가 직접 대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접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저와 대면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뭘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만나러 올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와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분을 만나서 제가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말은 안 통합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엉클어진 거예요. 이제 와서 뭔가 다시 시작한다 해도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할 사주는 아니고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장사나 아니면 사업을 할 스타일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장사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본인이 전생부터 이생까지 이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영혼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 10년 걸려서 배울 장사 방법이라든가 사업 방법을 1년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인 거는 이 아이가 나이 먹고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 전생과 이 아이 사주가
장사나 사업을 해서 앞으로 살아갈 사주가 아니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라 했다라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큰일 난 겁니다. 왜? 나이 40 다 돼가는데 이제 어느 직장을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선택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주팔자에 직업군이 나와 있느냐라는 거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군을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면은 사주팔자라는 거를 참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사주팔자라 하는 거는 이 푸는 사람에 따라서 이 내용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생이 보는 세상, 중학생이 보는 세상, 고등학생이 보는 세상, 또 박사들이 보는 세상 다 틀릴 겁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이 철학관에 가서 많이 사주팔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주팔자 네 기둥에 8글자만 써놓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전생부터 이생까지 볼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뭐 어떤 인사는 이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의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거는 제가 보는 그분의 말씀은 전혀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 철학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원리를 따져보게 되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철학이라는 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 같이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높은 수행을 하신 분들이 깨달음을 책으로다가 써놓은 게 철학책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사람한테 가서 절대 본인들의 미래를 상담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시면은 전혀 엉뚱한 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평생 본인들의 길은 알지 못하고 넘들 걸어가는데 뒷닦아리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철학관을 하신다든가 철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또 공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실 때 선택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산사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귀하지 않고 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해보고 싶었던 걸 못 해본 부분들을 자식에게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봐도 이 아이는 이게 아닌데 나같이 고생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라 라고 해서 어거지로다가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이는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지 나름대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요. 이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 아이의 의사는 다 무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내 자식 안기한 부모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재질도 없는 부분에 자기의 욕심으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사견으로다가 그 아이를 미래를 정해놓고 껴맞추듯이 그 아이를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미래를 망쳐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이들의 미래는 부모들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점점 커가면서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또 지가 뭔가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걸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가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어거지로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질문의 답은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직업군을 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예, 그건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사주팔자를 정확히 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분을 만났다가는 인생 개박살 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이해가 안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더 본인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 방송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